여기 프랑스 파리의 코리아 하우스 앞. 여러 명의 사람들이 프랑스 문화만으로 충분하다. 외국 문화는 필요 없다고 말하며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한 해프닝이라 생각했지만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하는데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 브라운입니다. 23살의 영국 런던 출신으로 현재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다양한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특히 한국 문화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어요. K-팝, K-드라마, 한식 등 한국의 모든 것을 사랑했어요. 그 중에서도 BTS의 열렬한 팬이에요. 사실 제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데에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우연히 참가한 국제 청소년 캠프에서 한국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그들의 친절함과 열정, 그리고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특히 한 친구가 들려준 K-팝 음악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죠. 그때부터 한국어를 독학하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졌어요. 최근 몇 년간 영국에서 한국 문화의 인기가 급격히 상승했어요.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만 해도 한국 문화를 아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런던 시내 곳곳에 한국 식당들이 생겨나고 K-팝 댄스 클래스가 인기를 끌고 있어요. 심지어 제 대학에서도 한국어 강좌가 항상 조기 마감될 정도예요. 특히 BTS의 인기는 정말 대단해요.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BTS 팬이 많아졌고 그들의 음악을 들으며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넷플릭스에서는 오징어 게임, 킹덤 같은 한국 드라마들이 최고 인기 콘텐츠로 자리 잡았고 한국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을 때는 영국 전체가 떠들썩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올림픽을 보며 자랐어요. 부모님과 함께 TV로 올림픽을 시청하며 전 세계 선수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에 감동받곤 했죠. 그래서 언젠가는 꼭 올림픽을 직접 관람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어요. 국제관계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것도 이런 제 관심사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고 국가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제 열정이었거든요. 특히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전 세계로 확대되는 현상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2024년 파리 올림픽이 다가오자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BTS의 진이 성화 봉송주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흥분했죠.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 파리행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혼자서 하는 첫 여행이자 꿈에 그리던 올림픽 관람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여행 경비를 모으기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올림픽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을 낼 수 있었어요. 파리에 도착한 첫날, 저는 흥분과 기대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곧 예상치 못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죠.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가장 기대했던 순간은 BTS 진의 성화 봉송이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봉송 루트에 자리를 잡았죠. 전 세계에서 모인 아미들과 함께 기다리는 동안 저는 K-팝의 힘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팬들이 BTS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하나가 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죠. 그 순간 음악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힘을 직접 목격했어요. 드디어 진이 나타났을 때 거리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그의 우아하고 당당한 모습에 눈물이 났죠. 진의 미소는 마치 태양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진이 단순한 아이돌을 넘어 진정한 글로벌 아이콘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나 이 감동적인 순간 이후 소셜미디어에서 불편한 댓글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일부 일본 네티즌들이 진의 성화 봉송에 대해 악의적인 댓글을 달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한국 정부가 로비를 통해
BTS 멤버를 선정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어요. 이를 보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일부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한국 문화를 천박하다고 비하하며 BTS의 성공을 폄하하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죠. 심지어 일부는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댓글까지 달았어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문화를 비하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반응들이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반박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BTS와 한국 문화의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해 제가 경험한 것들을 공유했죠.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점차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제 댓글에 공감하고 지지해주는 걸 보면서 힘을 얻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문화의 힘과 동시에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실감했어요. 한 나라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동시에 이웃 국가들과의 역사적,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비난받기도 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데 문화 교류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희망도 보았어요. 이 경험은 제가 앞으로 국제관계를 공부하면서 더 깊이 탐구해야 할 주제를 제시해 주었어요. 문화가 국가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역사적 갈등이 현재의 문화 교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죠. 성화 봉송 이후 저는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올림픽 경기들을 관람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많은 문제점들이 눈에 띄었고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교통과 숙박시설의 문제였어요. 파리의 지하철은 평소에도 혼잡한데 올림픽 기간에는 훨씬 심해졌어요. 프랑스는 대중교통의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2년 전 친구들과 파리 여행하러 방문했을 때보다 심각했어요. 한 번은 경기장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어 옴짝달싹할 수 없었죠. 땀 냄새와 불쾌한 채취로 가득 찬 열차 안에서 40분 동안 서 있어야 했어요. 게다가 올림픽 기간 동안 교통요금이 2배로 인상되었다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소매치기 위험도 있어서 지하철을 탈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저도 파리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몇 번이나 소매치기 당할 뻔했거든요. 한 번은 정말 아찔한 경험을 했어요. 지하철에서 내리려는 순간 누군가가 제 가방을 잡아당기는 걸 느꼈어요. 순간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한 남자가 제 가방을 열려고 하고 있었죠. 다행히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남자를 제지할 수 있었지만 그 후로는 계속 불안에 시달려야 했어요. 숙소 문제는 더 심각했어요. 호텔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제 주머니 사정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었죠. 처음에는 친구 2명과 함께 올림픽을 오려고 했는데 파리의 숙소와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은 파리 올림픽에 오는 것을 포기하더라고요. 요즘 영국의 경제 상황이 예전 같지 않아서 가까운 유럽 여행도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도 1년 동안 힘들게 모은 돈으로 여행 온 거라 더 기대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겨우 구한 숙소는 비싼 가격에 비해 시설이 너무 열악했어요. 에어컨도 없어서 무더운 날씨에 땀범벅이 되곤 했죠. 한 번은 밤중에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걸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매일 밤 불편한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괜히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집이 그리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숙소에서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밤중에 갑자기 옆방에서 큰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가 제 방문을 세게 두들기기 시작했어요. 겁에 질린 채로 문을 열어보니 취한 남자 둘이 제 방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다행히 옆방 손님들이 나와서 도와줘서 큰 일은 없었지만 그 후로는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식당이나 관광지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많은 식당들이 올림픽 기간 동안 가격을 크게 올려서 한 끼 식사를 하는 것도 부담이 됐어요.
한 번은 간단한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사는데 20유로나 지불해야 했죠. 심지어 일부 유명 관광지는 아예 문을 닫아버렸더라고요.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등 파리의 상징적인 장소들도 사전 예약 없이는 입장이 불가능했어요. 저 같은 관광객들 뿐 아니라 각 나라에서 온 국가대표 선수들까지도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많은 선수들이 에어컨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동하는 버스도 에어컨이 없어서 실내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가 쓰러진 선수도 있다는 소식에 경악할 정도였죠. 그리고 선수촌에서는 음식도 부족하고 선수들이 단백질을 챙기기 충분하지 못하다는 기사까지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기사를 보면서 올림픽 주최 측의 준비 부족과 미흡한 대응에 대해 실망감을 느꼈어요. 그러던 중 흥미로운 소식을 접했어요. 한국에선 대표팀 선수들을 위해 특별히 도시락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도시락은 선수들의 영양과 컨디션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특히 한식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선수들의 입맛에도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을 들은 다른 나라 선수들의 반응도 재미있었어요. 일부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의 도시락을 부러워하며 우리도 저런 도시락을 먹고 싶다고 말했대요. 심지어 몇몇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에게 도시락을 나눠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의 섬세한 준비성과 배려심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문화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이런 상황을 겪다 보니 자연스럽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비교하게 됐어요. 평창은 파리보다 훨씬 작은 도시인데도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들었거든요.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 쾌적한 숙박시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등 모든 면에서 최고였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왜 파리는 그러지 못할까? 라는 생각에 답답했어요. 특히 한국의 IT 기술력에 대해 듣게 되면서 더욱 놀랐어요. 평창 올림픽에서는 5G 기술을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고 하더라고요. VR, AR 기술을 활용한 관람 서비스, 자율주행 차량, 통역 로봇 등 첨단 기술의 향연이었다고 해요. 이에 비해 파리 올림픽은 기술적인 면에서 크게 돋보이는 점이 없어 아쉬웠어요. 이런 생각을 하며 경기장으로 향하던 중 저는 우연히 센강 주변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죠. 센강 주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철인 3종 경기가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수질 악화로 인해 첫 훈련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직접 강변에 가보니 물 색깔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악취도 났고 쓰레기도 떠다니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런데도 결국 센강에서 경기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는 경기를 관람하면서도 정말 괜찮을까 걱정이 되었는데 역시나 문제가 있었어요. 충격적이었던 건 캐나다의 선수 타일러 미슬로추크의 모습이었어요. 그가 결승점을 통과한 직후 10여 차례나 구토를 하는 장면을 목격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같이 메스꺼워졌어요.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이 이렇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정한 경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더 놀라웠던 건 미국의 트라이애슬론 선수 세스 라이더의 인터뷰였어요. 그는 저의 대장균 역치를 높이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대장균 노출을 늘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대요. 선수들이 이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야 한다니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환경 정책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어요. 특히 4대강 사업이 떠올랐죠. 비록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업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의 주요 강들의 수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낙동강의 경우 수영이 가능할 정도로 깨끗해졌다고 해요. 이런 한국의 환경 정화 능력이 정말 부러웠어요. 올림픽 기간 동안 만난 한 한국인 관광객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강이 많이 오염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서 많이 개선되었죠. 지금은 서울의 한강에서 수영대회도 열리고 강변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환경 정책의 중요성과 그 효과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반면에 일부 중국 관광객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중국의 강들도 오염되어 있지만 그건 경제 발전의 필연적인 결과예요. 환경보다는 경제가 더 중요하죠. 이런 생각의 차이를 보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식이 국가마다 얼마나 다른지 깨달았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환경 정책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었어요.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추구해야 할 목표라는 걸 알게 되었죠. 한국의 사례처럼 적극적인 환경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이미지까지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파리 올림픽의 또 다른 문제점은 개막식이었어요. 최후의 만찬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종교단체의 분노를 샀고 결국 조직위원회가 공식 사과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죠. 이 사건은 문화적 감수성의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해요. 공연을 맡았던 예술가 필립 캐서린은 솔직히 논란이 없었다면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의견을 갖고 이 땅에 있다면 그건 또 다른 파시즘이에요 라고 말했대요. 하지만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과 의도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문화 외교가 정말 대단하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한국은 자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매우 성공적이면서도 동시에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한국의 아이돌 그룹들은 세계 각국의 팬들과 소통할 때 현지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각 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해요. 진해 성화봉송에서 만난 한 프랑스 팬은 이렇게 말했어요. BTS의 콘서트에 갔었는데 그들이 프랑스어로 인사하고 소통하려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한국 아이돌들은 정말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의 문화 외교가 얼마나 세심하고 효과적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반면에 일부 중국인들의 반응은 저를 불편하게 했어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데 기자 한 명이 중국인 관광객을 취재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기자는 파리 올림픽에서 어떤 것이 인상 깊었는지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중국인 관광객은 엉뚱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한국은 자국 문화를 지나치게 과대 선전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대체 파리 올림픽에 인상 깊었던 것에 대한 질문과 한국의 문화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기자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 표정이 굳은 채 중국인 관광객을 무시하고 다른 나라 관광객 인터뷰를 시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일전에 중국 네티즌들이 진해 성화봉송 기사 댓글에 한국 문화를 천박하다고 비하하며 BTS의 성공을 폄하하는 발언들을 하고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댓글까지 달았던 것이 생각나면서 중국인들은 어떻게든 한국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모습은 오히려 중국이란 나라가 한국보다 부족한 나라라 질투심에 못 이겨 비방하려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나요? 동시에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파리 시내를 관광하고 있을 때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가득한 장소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유독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궁금해서 그곳으로 걸어갔어요. 그곳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코리아 하우스라는 곳이었고 반가운 마음에 줄을 서서 기다렸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코리아 하우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현대적인 디자인과 전통적인 한국의 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입구에서는 직원들이 방문객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것은 K-팝 체험존이었어요. 그곳에서는 BTS의 안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죠. AR 기술을 활용해
BTS 멤버들과 함께 춤을 추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저도 참여해봤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비록 안무를 완벽하게 따라 하지는 못했지만 마치 BTS와 함께 춤을 추는 것 같아 가슴이 뛰었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한식 체험존이었어요. 그곳에서는 비빔밥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었는데 한국의 유명 셰프가 직접 시연을 해주셨어요. 다양한 채소들과 고추장의 조화, 그리고 따뜻한 밥과 함께 비벼 먹는 비빔밥의 맛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특히 비빔밥에 들어가는 각 재료들의 영양학적 가치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한식이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K뷰티 존에서는 한국의 최신 뷰티 제품들을 체험해 볼 수 있었어요. 저는 특히 한국의 마스크팩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곳에서 다양한 종류의 마스크팩을 직접 사용해 볼 수 있었어요. 피부 타입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제품을 추천받아 사용해 보니 피부가 정말 촉촉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기술 전시관에서는 한국의 최첨단 기술들을 만나볼 수 있었어요. 5G 기술을 활용한 원격 의료 시스템,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를 선도하는 기술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공연이었어요. 마치 실제 가수들이 눈앞에서 공연하는 것 같은 생생한 모습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코리아 하우스의 마지막 코스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소개하는 공간이었어요.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작품들의 세트장을 재현해 놓아서 마치 작품 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특히 오징어 게임의 달고나 뽑기 체험은 정말 재미있었어요. 실제로 달고나를 만들어보고 모양을 뽑아내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그만큼 더 흥미진진했죠. 그곳에서 만난 브라질 관광객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한국 역사와 전통 문화에도 관심이 생겼죠.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예요. 라고 말했죠.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코리아 하우스를 나오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어요. 한국의 문화와 기술이 이렇게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고 언젠가 꼭 한국을 직접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코리아 하우스를 나오던 중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코리아 하우스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프랑스 문화만으로 충분하다. 외국 문화는 필요 없다. 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해프닝이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시위대 중 일부가 코리아 하우스로 들어오려고 하면서 직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무서워졌지만 동시에 이런 편협한 사고방식에 화가 나기도 했죠. 문화는 서로 교류하고 배우면서 발전하는 건데 왜 이렇게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그때 한 프랑스 청년이 시위대 앞에 서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다른 문화를 배척하려고 하나요? 프랑스도 과거부터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며 발전해 왔습니다. 한국 문화를 배우는 것은 우리 문화를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의 말에 시위대 일부가 흔들리는 듯 했어요. 저도 용기를 내어 그 청년 옆에 섰죠. 저는 영국에서 온 관광객인데요. 코리아 하우스에서 정말 좋은 경험을 했어요.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 오히려 제 나라의 문화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문화 교류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 말을 듣고 몇몇 시위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리고 코리아 하우스 직원들도 나와서 시위대와 대화를 시도했어요. 우리는 한국 문화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 문화와 어떻게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함께 입장에서 둘러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고 놀랍게도 시위대 중 일부가 코리아 하우스 투어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문화 충돌이 대화와 이해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죠.
이 사건은 제게 큰 교훈을 주었어요. 문화 간 갈등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열쇠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열린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이런 경험은 정말 값진 것이었어요. 코리아 하우스 사건 이후 저는 올림픽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어요. 단순히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장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한국 선수들의 경기를 볼 때마다 그들이 보여주는 스포츠맨십과 열정에 감동받았어요. 그러던 중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한국 남자 양궁팀이 단체전에서 올림픽 3연패를 달성했다는 거예요. 이우석, 김재덕, 김우진으로 구성된 팀이 결승에서 프랑스를 5대1로 이기고 금메달을 땄대요. 경기를 지켜본 외국 관중들의 반응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 프랑스 관객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 양궁의 실력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예요. 우리나라가 졌지만 오히려 더 멋진 경기를 볼 수 있어 기뻐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스포츠가 가진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파리 올림픽을 경험하면서 저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죠. BTS 진의 성화 봉송을 시작으로 올림픽 운영 능력, 환경 정책, 문화 외교, 그리고 첨단 기술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의 뛰어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번 경험은 제게 국제관계와 문화 교류의 복잡성을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앞으로 제 공부와 경력에서 이런 경험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죠. 특히 한국과 영국 사이의 문화 교류에 기여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파리 올림픽은 끝나가지만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는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국제 협력에 대한 열정이 제 삶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 같아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되었고,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어요. 영국에 돌아가면 다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다음번엔 한국으로 꼭 여행을 가야겠다는 목표가 생겼어요. 제 꿈과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사연 보내주신 에밀리 브라운님 감사합니다. 에밀리 브라운님의 꿈과 목표가 꼭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